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인지 다 같이 함께 칠판을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리 정보가 무엇인지, 지리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지리 정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수집할 수 있을까요? 지리 정보의 수집 방법을 한번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리 정보가 지구상에 흩뿌려져 있는데 이 지리 정보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내 조사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외 조사를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격 탐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어느 정도 약간 차이점이 느껴지실 텐데 한번 실내 조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손들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경민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경민이는 방금 실내 조사니까 안에서, 방 안에서나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사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실내 조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부분 인터넷이나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내에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실내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야외 조사는 무슨 뜻일까요? 네, 승빈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야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밖으로 나가는 활동일 것 같아요 라고 선빈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야외 조사라고 하는 건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혹은 면담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야외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원격 탐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원격 탐사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야외 조사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원격 탐사에서 이 원격 탐사를 하기 위한 원격 탐사를 진행하는 곳은 보통 어떤 경우에 원격 탐사를 진행하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 원격 탐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우리나라와 서로 지금 분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계선인 그 휴전선 부근은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부근인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이 비무장지대를 탐구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원격 탐사를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위성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 다음 항공기를 이용해서 항공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지리 정보를 수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수집된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쓸모 있게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를 지리 정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들을 지리 정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리 정보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무언가를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새로운 곳을 간다거나 할 때 어떻게 갈까? 어디에 건물을 지을까와 같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지리 정보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할 때 대표적인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중첩 분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첩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개를 켜켜이 쌓아서 겹쳐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첩 분석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의 여러 지리 정보를 중첩시켜서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을 고르는 이런 분석 방법을 중첩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중첩 분석은 먼저 한번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음 장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거냐면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달라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우리가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적혀있는 경사도가 5도 미만, 즉 평평한 지역이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이다 보니까 맑은 날에 일조 시간, 즉 태양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을에서부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과의 거리가 3km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우리 마을을 이렇게 격자로 나누어서 총 25개의 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칸에는 경사도가 얼마인지, 마을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일조 시간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써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개별적으로 이 조건, 3가지 조건을 다 한번 확인을 했을 때 가장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에 좋은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짝과 자신의 답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짝과 비교한 것 같은데요. 서로 답이 같았나요?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고서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먼저 경사도가 5도 미만인 지역, 그러면 5도가 아닌 곳들을 한번 지워보자고요. 5도가 아닌 지역은 요만큼이 날아가네요. 자, 그 다음 맑은 날 일조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지역, 그럼 8시간보다 안 되는 지역들은 지워지겠죠? 여기, 요쪽, 이렇게가 다 지워지네요. 자, 그 다음 마을과의 거리가 3km 이상인 부분, 얘도 지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곳은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네모칸을 치고 색깔을 칠하고 있는 여기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중첩시켜서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첩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 분석에 대한 것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분들 지리정보 분석 기술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짧은 거리가 어디예요? 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출단거리 분석의 지리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디가 물에 잠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지역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는 직접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익숙한 화면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리 정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지리 정보가 지금 어떤 것들이죠? 네, 버스가 언제 도착할 건지, 그리고 맛집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혹시 본인이 이러한 지리 정보를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다 하는 걸 발표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서정이가 손 들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정이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지각할 뻔했다가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를 검색해 봤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네, 은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은재는 저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삼겹살 먹으러 외식을 했는데 그때 맛집을 찾으려고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사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맛집을 활용하는데 찾는다거나 혹은 교통, 버스 시간을 확인을 해보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고요. 혹시 또 다른 이런 개인적인 방법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지민이가 손 들어줬는데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민이는 놀이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날씨를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날씨를 알아보고 이렇게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리정보를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국가도 나라도 또한 이러한 지리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혹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리정보 활용을 여러분들 혹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항상 한번 저번 겨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에 여러분들 문자로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왔었어요. 네, 그렇죠. 재난안전 문자 같은 것들이 왔습니다. 왜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국민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을까봐 미리 눈이 많이 오는 지역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는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지리정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리정보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건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막 색칠이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 지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무슨 용도로 땅을 사용할 건지 계획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땅의 목적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목적을 나눠 놓은 걸 한눈에 보기 위해 지리정보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정보라는 건 개인이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활용하는 것도 지리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활동을 한번 다 같이 모둠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모둠 활동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오늘은 우리 동네 놀이 지도 만들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나 방학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놀고 어디서 여가 활동을 보내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그걸 이 놀이 지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자료 4번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번 잠시 읽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 활용 방법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죠.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 지도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제 공통의 관심사가 바로 우리 동네 놀이지도, 여가 활동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는지를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가 활동 주로 어디서 많이 하나요? 혹시 하나씩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시험 끝나고 어디서 주로 여러분들 놀러 간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유롭게. 네. 노래방을 가요. 네, 그 다음. 저는 놀이터에 가서 애들하고 뛰어놀아요. 그 다음. 저는 PC방을 갑니다. 그 다음. 또 만화방을 갑니다. 또 카페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많이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모두 5명씩 한 조가 되어서 앉아 있죠. 우리 지금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 여가 유형 있죠? 5가지 중에 여러분들 조에서 하나씩 맡을 겁니다. 하나씩 조사 희망하는 여가 유형을 선택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저희? 네, 노래방, 놀이터, PC방, 만화카페, 만화방, 그 다음에 카페, 이렇게 5가지가 있었네요. 이 중에서 우리 동네에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각자 하나씩 역할을 정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우선 각자 맡은
유형에 대한 우리 동네 조사를 할 거예요. 우리 동네 조사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이걸 모둠 내에서 공유할 거고요. 이걸 모둠 커뮤니티 매핑으로 만들 겁니다. 다 같이 합칠 거예요. 다 같이 합쳐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학급 전체 커뮤니티 매핑을 만들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학급 전체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동네 여가 지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평가는 동료 평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조가 발표할 때 저 모둠은 저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모둠 간 상호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잘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별로 5가지 유형 중 희망하고자 하는 유형이 있으면 먼저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3조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이야기가 좀 격해지는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이죠? 지금 서로 희망하고자 하는 조사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5가지 중에서 희망하는 곳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곳에서만 노는 것도 아니고 약간 여러 저 5가지 유형 내에서는 다 같이 이야기할 텐데, 다 같이 이제 놀이를 할 텐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순위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서로 좀 양보해서 오늘은 하나씩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각자 조별로 자신의 역할을 정했나요? 네, 자신의 역할을 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개별 조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네, 지금 경민이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지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시간에는 태블릿 PC를 쓸 때는 수업 시간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얼른 자신이 맡은 저 유형을 조사해서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래요. 땡.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별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생각보다 많은 여가 시설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 이걸 일단 모둠 안에서 공유를 해보고 모둠 내 지도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각 조마다 우리 동네 백지도를 가져다 놨어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간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4조는 벌써 다 끝이 났나요? 그렇다면 요 놀이 시설에 대해서, 여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설명을 여기다 좀 더 적어주는 게 어떨까요? 이름이랑 위치만 표현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적어주면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든 조 발표가 지도 제작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고 학급 전체의 커뮤니티 매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1조부터 나와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자 4조까지 발표 다 들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1, 2년 이상 살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서로 아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학급 전체 커뮤니티 매핑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표시해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 다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빼먹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학급 커뮤니티 매핑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가 시설을 할 때 참고하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동료 간 평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지 위에다가 서로 다른 조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것으로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